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저는 훨씬 유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드는 거예요. 제가 낙찰받았던 것도 반가격에 살 수 있었고, 제 교육생분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, 규제 지역들만 보다가 또 비규제 지역들까지도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거. 근데 그 와중에 또 취득세까지 원래 12%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%로 감면을 또 해주니까, 사실 이 부동산 규제가 저는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가장 큰 동반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, 제 세입자분들 중에 보증금이, 저는 다 월세니까 커봤자 뭐 2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,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 돈 2천이랑 뭐 무주택자실 거니까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만 돈을 융통을 하면 분명히 그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갖고 있는 한 5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, 그분들은 살 수 있어도 그 집을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,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인데 상황이 안 돼서 반지하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 했을 때, 내가 과연 요 집을 나도 생애 최초로 반지하를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를, 생애 최초 카드를 여기에다 써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저도 안 살 것 같아요. 저같이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는 투자자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집에 거주를 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어차피 그 집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도 만약에 그 1억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를 12%로 내게 되면 위축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. 근데 이 경매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경매를 낙찰을 받아야지 채무들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세입자분들 돈 보증금 못 받으신 것도 낙찰 대금으로 세입자 보증금이 돌아가는 거고, 채무자의 빚도 낙찰자의 잔금으로 빚을 갚는 건데, 만약에 아무도 그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는다 하면, 저 같은 사람들도 12%다 그러면 하지 않을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고 입찰가도 더 낮아질 거잖아요. 그러면 그게 과연 정부에서 좋아할 상황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. 저는 그러면서 생각한 게, 우리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. 집은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당연하죠. 그건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집이 돼야 되고, 당연히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. 근데 사람의 욕망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우리가 했던 부동산들은 투기 대상도 아니었고, 제가 1억에 낙찰받은 거를 뭐 2억, 3억, 5억 뭐 이렇게 팔고 싶다고 그 생각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,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물건도 어차피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주로 다루는 물건들은, 소액 부동산들은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정부도 어쩌면 인정을 한 거죠. 너네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. 우리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.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규제를 한 건데, 너네까지 좀 피해를 보니까 너네 약간의 혜택을 주겠다, 뭐 이런 부분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소액 부동산들까지 만약에 다 침체가 되면 아파트 가격을 누르려고 했던 건데, 소액 부동산들까지 다 낙찰 가격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 사회 전반적으로 동맥경화 같은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정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저는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을 1%로 정해준 게,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구나, 투자자구나 라고 저는 정부가 인정해 준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규제를 생각해 보니까,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고,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. 관심조차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,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,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주거형 부동산을 산다 하면 거의 죄악시되는 분위기였는데, 한 몇 주 전부터는 또 이제 이런 기사가 안 나오니까 거부감이 덜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분위기 자체가 주거형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죄악시한다는 분위기가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분명히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낙찰을 받았던 그 안산의 지상층 빌라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, 저는 부동산 규제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, 오늘 법원에서 만난 제 교육생분도 저렴한 가격에 감정가의 50%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. 근데 그분도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, 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, 그리고 제가 원래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, 못 하고 있었죠. 정확히 말하면 제 수강생분들하고 겹치는 물건,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새 입찰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
싸다는 이유, 부동산 경매의 본질은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요새는 분명히 그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쩌면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. 제 수강생분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고, 저도 지난주에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고, 그리고 비규제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거,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한 게 이번 부동산 규제는 나의 적이구나 라고 사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구나, 내 앞길을 자꾸 막는구나, 나쁜 놈,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저는 훨씬 유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드는 거예요.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물건도 제가 낙찰받았던 것도 반 가격에 살 수 있었고, 제 교육생분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, 규제 지역들만 보다가 또 비규제 지역들까지도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거. 근데 그 와중에 또 취득세까지 원래 12%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%로 감면을 또 해주니까, 사실 이 부동산 규제가 이 나쁜 놈이 아니고 저의 적이 아니었고, 저는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가장 큰 동반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. 이 부동산 규제가 조금 더 오래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더라고요. 이 뭐 규제는 제가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. 근데 저는 분명히 이 부동산 규제라는 시기 안에서 저만의 장점을, 부동산 시장의 장점을 분명히 찾아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, 한 채를 더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게, 이 시기에는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더 움직여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. 이게 뭐 제가 투기와 빚 뭐 이런 거를 장려하는 것처럼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. 근데 저는 아무리 대출을 내고 빚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과연 무리하는 걸까? 그게 꼭 좋지 않은 걸까?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,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진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